반갑습니다. 숨가분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희입니다. 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자. 이거 시작하고 점점 갈수록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점점 깨달아 나가요. 이런 걸 모르면은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 하더라도 대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5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어요. 취득하고서 자기가 케어하기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격증을 갖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운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긋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잘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인정하고 안심하게, 또 가족도 안심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보증수표가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약 투여, 유약 투여, 주사 주입 돕기, 약보관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약 투여는 눈의 감염 및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안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약을 투여한다. 준비 물품은 깨끗한 비닐장갑,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 안약, 거즈. 이게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자격증 있는 거하고. 왜 그러냐면 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적기적 하는데 그냥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다 배우잖아요. 왜 그래요?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으면은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내 가족 건강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잘 돌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약 투여 방법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병 경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앉아 있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멸균수는 그 균을 산열시킨 물이죠. 그리고 생리식염수는 몸의 체액과 동일한 농도이므로 혈관 안으로 투여하여도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이나 손을 물에 오래 담그면 이게 붓는 거 마냥 이게 뚱뚱해지잖아요. 그게 삼투압 현상 되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도가 낮은 데서 밀도가 높은 데로다 이렇게 그 물기가 스며들거든요. 여기서 또 그냥 안약 투여 시 아래 눈꺼풀 하얀 검, 아래 눈꺼풀이 하얀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꺼지를 댄다.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래 눈꺼풀 하얀 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 결막낭을 노출해야 아래 눈꺼풀 하얀 검의 중앙이나 예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용액을 투여한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양쪽 눈 끝이요? 눈꺼 코 있는 부분을 눌러주는 게 그게 비루관이요. 그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여기서 꼭 알아두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대상자의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을 시 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참고사항으로는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안약을 넣는다는 얘기죠.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이따 끝나고 쭉 이 그림 나온 거는 한번 이렇게 뭐 그림 몇 개 안 나왔는데 저기만 비루관하고 안약 투여 방법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약연고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안약 투여 방법의 1에서 6을 시행한다. 1에서 6을 시행한다. 이건 뭐 읽어드리면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변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고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조로 닦아버린다. 아랫 눈꺼풀 하얀 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그것도 이제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상으로 안연고 투여 시 주의사항.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조로 닦아버린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구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비닐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귀약 투여입니다. 귀약은 귀의 감염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한다. 준비 물품으로는 깨끗한 장갑, 면봉, 점적기가 달린 약병, 면으로 된 솜,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 방법은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손으로 약병을 깨끗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귓바퀴를 후상방향으로 잡아당겨,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뒤에서 위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이 아마 방울수도 거기 써있는 바이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작은 솜으로 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기를 한번 볼까요? 귀약 투여 후 대처.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뒤쪽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한다. 이것도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주사주입 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여기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한번 참고사항이며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는다.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수액 세트, 주사액과 대상자 몸 사이를 연결하는 세트. 이것도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고, 꼭 알아두기.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참 이게 뭐 이러면 의사 수준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사도 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이거는 너무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는 건 꼭 간호사나 또 전문 의사가 할 수 있게 내비둬야 되죠. 약 보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한다.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한다. 치매 대상자의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의 잠금 장치를 한다. 그렇겠죠. 치매 노인은 그냥 막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약은 원래의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습기가 차지 않는다.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가루약을 먹일 때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시럽제가 이제 물약이요.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약병에 쓰는 보관 방법을 따른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한다. 약용 기째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어야 한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한다. 안약, 귀약. 안약이나 귀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 상온의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이제 이렇게 약 투여의 돕기를 이제 다 이제 끝냈는데요. 하여간에 참 이 요양보호사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 줘야 되겠습니다. 본인도 요양보호사가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권과 또 내 형제들, 형제자매, 이웃 모두를 위해서
125세 세대를 대비해서 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프지 말고 살아요. 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